대학 캠퍼스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곳곳에 부상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몸을 피한 사람들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흉기를 휘두른 21살 쉬모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8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쉬 씨는 이 학교 재학생으로 한 공장에서 인턴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졸업시험에 낙방하고 공장에서는 만족스러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학교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SNS에서는 쉬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하루 16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이 밀렸고 노동 착취를 당하느니 죽는 게 낫다며 자신의 죽음으로 노동법이 발전하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는 대학생 인턴들이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문제가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도 주하이에서 차량 돌진으로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는 데 더해 이번에는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자 당국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갈등과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민심 다독이기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체육관 앞 광장 곳곳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의식을 잃었는지 대부분 움직임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나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합니다. 지난 11일 저녁 중국 남부 광둥성 주하이에서 오프로드 차 한 대가 체육관 앞 광장을 돌진했습니다. 당시 많은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起码撞到200多个人，刚刚在体育馆啊，太恐怖啊！有个越野车跑进来。 이 사고로 3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운전자 62살의 남성은 사고 뒤 도주하다 공안에 붙잡히자 흉기로 자해소동을 벌였습니다. 홍콩 언론은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차량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민들을 추돌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운전자가 이혼 뒤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주하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에어쇼가 열리는 곳으로 중국 당국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사고 현장 옆 버스 정류장은 주하이 에어쇼로 오가는 셔틀버스 승하차장으로 지정된 곳인데 지금은 접근이 금지됐습니다. 사고 영상은 대부분 SNS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 있는 일본인 학교 앞입니다. 어제 오전 8시쯤 등교 중이던 일본인 초등학생에 한 중국인 남성이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교문을 불과 200여 미터 앞둔 지점이었습니다. 深セン日本人学校の生徒1名が男性に襲われ負傷し病院で治療を受けていると確認をしております。 중국 공안은 현장에서 피의자 44살 중모 씨를 붙잡아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일제가 만주 침략 전쟁을 개시한 만주사변의 93주년 당일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엔 장쑤성 수저우시에서 중국인 남성이 일본인 유치원생과 엄마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 모자가 다치고 중국인 버스 안내원이 숨졌습니다. 최근에는 베이징 유명 관광지에 일본인 관광객이 입장하려다 중국인 유튜버 등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쉽사리 살아나지 않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외자 유치에 발벗고 나선 중국 당국은 잇따른 외국인 대상 범죄에 난감한 기색입니다. 中方将继续采取有效的措施，切实保护所有在华外国人的安全。 중국 당국은 지난해 반간첩법 강화 이후 시민들에게 외국인 접촉에 주의하라고 선전해왔습니다. 외신들은 이런 정책이 외국인 혐오 정서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